자, 맨 처음 앞에 보면 이제 물체의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물리원 나오고 책은 다 있을 거고 물체의 운동이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이랑 해서 우리가 시속거 했던 거 기억나지? 거리는 뭐 시간 곱하기 속력 막 이런 거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물리 쪽이니까. 먼저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일단 12페이지. 이동거리와 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먼저 물체가 실제로 움직여. 이제 막 움직였을 거야.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제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인 거를 이동거리라는 게 있고 변이라는 게 있고 두 개가 달라요. 이제부터는 두 개가. 예를 들면 A점부터 B점까지 존재하는데 A점부터 B점까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 요 총 거리가 이동거리가 돼. 이동거리. 실제 물리적으로 이동한 거리. 그러면 변위라고 하는 건 변하는 위치야. 물리적으로 변하는 위치. 그냥 두 지점의 최단거리. 요거를 의미하는 게 변위가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간단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삼각형인데 3m, 4m 있다. 여기에 A 지점이 있고 여기 B 지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럼 실제 이동거리는 몇 미터? 7m가 되겠지만 변이는 몇 미터? 5m가 되겠죠. 그치? 요가지 이동거리랑 변이가 좀 달라요. 두 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변이를 더 많이 쓸 겁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수식을 사용을 할 건데 대부분 문제는 변이야. 근데 우리가 문제 푸는 문제를 보면은 이동거리랑 변이랑 대부분 같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직선으로만 움직이거나 하면 이동거리랑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동거리랑 변이가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위에 체크해 볼까요? 이동거리 실제로 움직인 밑줄 쳐두면 될 거고 변이는 위치의 변화량. 밑에 그림 나와야지. 그래서 원운동도 마찬가지. 얘가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대. 그럼 이동거리는 요만큼이 존재하겠지만 변이는 몇이야? 0이죠. 변이는 제로예요. 어떤 물체가 앞으로 갔다 다시 일로 왔대. 얘의 변이는 제로예요. 이동거리는 갔다 온 거지만. 오케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당연하겠지만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거나 같죠. 당연한 얘기지만 크거나 같아요. 뭐 써두면 좋고요. 이동거리는 변이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할 것이다. 얘를 그럼 왜 배웠냐면은 밑에 나와 있는 속력과 속도라는 걸 정의하려고 우리가 요거를 배우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속력이나 속도는 둘 다 같은 단어로 우리가 보통 사용을 했지. 같은 의미로 표현을 했고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속력과 속도는 두 개가 다르게 됩니다. 먼저 속력. 우리가 일반적인 속력은 어떻게 구했었지? 수학적으로 속력은 거리분의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예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했는데 어차피 시간은 얘도 속도도 마찬가지. 속도도 시간분의 거리인데 얘도 시간은 어차피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질까? 요 거리가 달라져. 속력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이동거리로 들어가고 속도는 시간분의 뭐가 나올까? 얘는 변이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물론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지. 그렇지? 이거를 지금 이렇게 배우는 물리적으로 왜 이걸 나눠서 읽었냐면은 속력은 내가 가는 거잖아. 그냥 어딜로 움직이든 자기 앞만 보고 가는 거리만 따지는 거지. 속도는 왔다 갔다. 즉 얘는 방향성을 띠고 있어. 속력은 방향성을 띠고 있지 않은데 속도는 방향성을 띠고 있는 거야. 내 방향을 의미한다는 소리지. 요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물리적으로 방향성을 띠지 않는 거는 스칼라 값이라고 하고 방향성을 띠는 걸 벡터 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학교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어. 아무튼 속도는 방향성을 띈다라는 거. 이동거리, 즉 속력은 방향성을 띠지 않는다라는 거. 물리적으로 의미만 가져둘까요? 일단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잖아. 밑에 보면 속도는 운동 방향과 빠르기를 같이 얘기가 나와 있지. 두 개의 차이점 알아둡시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조금 달라져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계산하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값으로 나타내는데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한글로 안 써요. 다 문자로 쓸 건데 속도는 뭐로 쓰지 문자 앞으로? V로 쓰죠. 벨로시티. 시간은 타임 T. 변이는 S로 써요. 스트릿인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수식을 내가 오늘 그날 배웠던 거 왼쪽에다 수식을 쫙 써줄 건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인데 요 s가 변이라는 거야. 변이. 속도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된다. 요게 큰 차이점입니다. 단위는 모르는 사람 없지. 기본적인 단위는 미터 퍼 세크고요. 얘가 단위가 미터고 시간이 세크니까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앞으로 내가 단위 같은 경우는 대괄호 안에다 많이 써줄게요. 단위. 자, 아무튼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거 변환할 수 있는 건 알지? 변환할 줄 알죠? 몰라요? 1km 몇 미터야? 1000m. 킬로미터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면 킬로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아워를 세크로 바꾸면 돼. 아워는 몇 세크야? 몇 초야? 1 아워 3600. 그거 넣어주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속력과 속도가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는 거. 변이인 거 체크해 두시고요. 우리는 대부분 속도로 우리는 접근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이번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라는 걸 한번 봐볼게.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거 우리 당연히 속도의 평균값이라는 건 알 수 있겠지. 보통 이제 그래프가 뭐가 나오냐?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와요. 이동거리 변이로 나와 있나? 위치로 나와 있네. 그냥 위치로 봅시다.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 자, 이제 물리가 앞으로 물리에서 너네가 특히 1단원에서는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수식으로 막 우리가 집어넣어서 풀거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돼. 두 가지가 친해져야 돼요. 수식을 막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래프를 막 그려나갈 줄 알아야 돼. 이제부터 그래프랑 친해져야 돼요. 굉장히 친해져야 돼. 이동거리 아니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지금 제 그래프가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봅시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있었어. 그럼 얘는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앞으로 나아가는데 점점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네. 기울기가 점점 급변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분의 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평균 속력 만약에 여기 T1부터 T2까지의 요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는 지금 요 지점부터 지금 뭐 그림 이상하지만 요 지점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평균 속력이 될까? 속력은 뭐분의 뭐야? 시간분의 변이값.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시간분의 변이 위치를 의미하는 게 뭐지? 이 그래프에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위치야. 시간분의 위치라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지? 1차 함수잖아. 기울기죠. 즉 이 두 지점 사이를 이은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평균 속도 값이 돼요. 그러면은 그 지점의 속도는 뭐가 의미할까?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여기 T3라고 하면 요 지점의 속도를 계산하고 싶대. 그럼 요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때 순간의 속도, 그 시점의 속도가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요게 크게 달라요. 두 가지가. 그래서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 동안 평균적인 속도야. 두 지점을 이은 값을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얘를 수식적으로 나타내 볼게. 앞으로 평균값은 보통 V 바로 나타냅니다. 위에 바를 그릴 거예요. 평균값이라고 해서. 그럼 얘는 요 두 지점의 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면은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시간의 변화량. 이제부터 시간의 변화량은 t2-t1이 될 건데 얘는 이제 우리 변화량이라 그래 가지고 요 구간의 변화량은 앞으로 델타 t 이런 식으로 쓰죠. 델타 뭔지 알지? 수학에서도 많이 배웠지. 델타 t로 나타낼 거야. 그리고 이동거리 얘가 뭐 s2 여기가 s1이었으면은 s2-s1이 될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겠죠. 변화량 값으로 글씨도 많이 좀 델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는 v는 저거 체크해 둡시다. 많이 나와요.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변이 이동거리의 변화량. 평균 속도. 많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평균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어차피 여기 지점에서의 속도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기울기다. 의미하는 건 기울기다라는 거만 체크해 줄까? 순간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혹시 너네 수학에서 미분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요? 나중에 알게 되는데 미분이 의미하는 거는 그 접선의 기울기거든. 그래프에서 여기 지점 만약에 요 그래프를 알잖아. 그럼 요 x값 여기 집어넣고 미분하면 얘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뭘까? 시간 위치 그래프를 미분하잖아. 속도 그래프가 나와요.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뭔 소리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도 할만했던 내용인데 이제 뭐가 나오느냐? 오른쪽. 여기서부터 이제 너네가 머리가 아파지지. 가속도라고 하는 게 나와.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건 뭘까? 말 그대로 속도를 가한다는 소리야. 뭔 얘기냐면 속도가 변한다는 소리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속도가 변하지 않았다. 항상 일정한 속도로만 움직였어. 등속 운동만 했다는 얘기지. 이제부터는 등속 운동 안 해요. 속도가 변하게 될 거야. 다행인 거는 물리 1에서는 등가속도 정도까지밖에 안 나와요. 가속도가 변하는 정도까지는 안 나와. 그럼 물리 2에서 나올 거니까. 뭔 얘기인지 물어보면 알 거예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 속도가 변한 정도를 의미해요.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한 정도라고 얘기가 나와 있지. 보통 우리는 가속도는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라는 걸 의미해. 1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럼 가속도의 수식은 어떻게 나올까?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걸린 시간, 총 걸린 시간 1초 단위니까 총 걸린 시간을 시간으로 나눠주지 뭐를? 속도의 변화량, 속도의 변화량으로 속도의 변화량 걸린 시간, 속도의 변화량은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거야.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가 얘가 조금 있다가 6m/s의 속력으로 변했대. 속도가 변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했겠죠. 근데 얘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면은 몇 초로 가면 될까? 2초가 걸렸답니다. 2초가. 그럼 요 새끼의 가속도는 몇이 될까요? 2가 되겠지? 간단하죠?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 걸린 시간 2초. 그럼 6에서 2 빼면은 4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2. 단위는 m/s 제곱 얘를 씁니다. 그래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m/s 제곱을 써요. 헷갈리지 마십시다. 알아듣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1초당 2m/s의 속력으로 변한다는 소리지. 오케이. 요게 가속도예요. 가속도. 가속도 개념을 잘 잡아놔야 돼. 가속도. 단위 m/s 제곱을 쓴다라는 거. 세크 제곱을 써요. 자, 그러면은 밑에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 뭐 지금은 이렇게 평균 가속도랑 순간 가속도의 의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얘네들을 계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우리는 등가속도만 문제를 풀어 나갈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자, 그러면 밑에 자, 평균 가속도부터 보면은 평균 가속도 말 그대로 그 구간 동안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의미해. 가속도도 바뀔 수가 있다고. 변할 수도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냐? 오케이. 얘는 지금 y축이 속도, x축이 시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자, 그래프가 나오면은 항상 x축과 y축이 뭐인지부터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얘는 속도가 지금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이따구로 나왔으면 등속 운동이지. 속도가 안 변했으니까. 자, 얘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럼 속도가 지금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지? 그렇지?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T1이 여기 있고 T2가 이때. 그럼 요 지점과 요 지점까지 보게 되면 지금 속도가 이만큼 변했잖아. 가속도가 발생했다고. 그렇지? 그럼 우리 얘의 평균적인 가속도를 계산을 하고 싶대. 그럼 평균 가속도는 어떻게 보면 될까? 아까랑 원래랑 비슷하겠지? 두 지점 이렇게 이어가지고 왜? 속도를 시간으로 나눈 게 가속도였으니까 이 두 지점의 기울기를 구해버리면은 이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겠죠? 평균 가속도. 그러니까 구간의 평균 가속도는 가속도는 이제부터 A라고 나타내요. XL 할 때 그 XL. A는 시간의 변화란 얘도 마찬가지죠. 델타 T분의 델타 V 요걸로 계산을 해 나갈 거야. 근데 아까 지금 보면은 위에 가속도랑 여기 지금 가속도랑 같죠, 값이. 그렇지? 얘가 그냥 큰 가속도의 의미를 나타낸 거고 얘는 평균 가속도. 그럼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그 지점의 순간 가속도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알려준 거지만 우리는 왜 이 두 개가 크게 상관이 없냐면은 우리는 등가속도를 풀게 되면 그래프가 요따구로 나와요. 속도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니까 순간 가속도나 평균 가속도나 다 같아요. 뭔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의미는 알고 있어야지. 혹시나 가속도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자,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 A는 이제 어떻게 구한다?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계산을 할 것이다 라는 거. 그래갖고 지금 나와 있죠? A는 T분의 V-V 제로. 저 제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초기 값이에요. 처음 값. 그래서 만약에 얘가 V 제로, 나중 속력이 V다 라고 하고 걸린 시간이 T라고 한다면은 A는 T분의 V-V 제로 값. 요 V-V 제로를 델타 V로 그냥 표시를 한 거고요.
제로값. 자, 그래갖고 평균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고 순간 가속도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라는 거. 자, 밑에 3번 보게 되면은 자,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요거 너네가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항상 같지 않아요. 항상 같지 않아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너네 여기서 추가되는 거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 요 세 가지가 다 우리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잘 봐. 이 물체가 앞으로 가고 있었어. 속도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대. 그래 지금 여기서 오른쪽 방향을 우리 플러스로 잡아봅시다. 그럼 얘는 지금 속도가 플러스 V지? 플러스 V죠? 만약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플러스 A만큼 작용을 했대. 그럼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빨라져 들여져. 점점 빨라지죠? 그럼 여기 기준으로 이동거리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 그럼 이동거리도 플러스 방향이겠죠? 그럼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의 방향이 지금 여기선 다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A로 작용을 했다고 봅시다. 그럼 얘는 처음에 속도가 있었지? 그럼 얘가 반대로 가속도가 적용한다는 거 얘는 뭘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야. 가다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될까? 결국에 멈추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뒤로 갈 수 있겠지? 가속도를 계속 반대로 받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그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지?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움직이 왔다면은 속도의 방향, 처음 시작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었는데 가속도는 마이너스였고 이동거리, 변이도 마이너스가 되는. 이동거리는 마이너스가 존재 안 해요. 움직인 거리니까. 변이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한 요쯤까지밖에 안 갔대. 그럼 변이도 플러스가 될 수 있어 이번에는. 그렇지? 속도, 가속도, 이동거리는 그냥 우리가 딱 듣고 단정짓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문제의 상태를 봐야 돼요. 물론 다 플러스거나 다 마이너스면 똑같지만. 그치?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 관계 보면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면은 속도의 크기는 증가. 방향이 같으면 위에다가 부호가 같으면서 볼까요? 부호. 부호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방향. 우리는 웬만하면 직선 운동만 배울 거거든.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를 배울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의 방향이죠. 속도의 크기가 증가하고 방향이 반대면 속도랑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천천히 멈출 거예요. 느려질 거예요. 크기가 감소한다. 근데 너네가 아까 얘기했어.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속도가 점점 느리다라는 건 아는데 언젠가 멈출 거라는 것도 아는데 다시 뒤로 갈 거라는 생각을 또 잘 안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멈추다 보면 당연히 언젠간 뒤로 가게 되겠지.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면 요거까지도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러다가 속도는 다시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 그렇지? 멈추고 나서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어느 순간은 처음 속력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오른쪽에 보면은 가속도와 속도의 부호 관계 쭉 나와 있는데 저거 체크해두고 한번 봐볼까?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냥 한번 우리가 봐보자라는 거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지금 맨 밑에 있는 거 자동차의 가속도 한번 가볼까? 저 그림만 보면은 속도가 지금 얘가 30m/s이고 다시 오른쪽으로 몇이 됐어? 40m/s가 됐는데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10초가 걸렸답니다. 그럼 얘는 가속도가 몇일까요? 가속도가 1이 나오겠죠. 10초 동안 속도가 1 변했으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플러스 1이죠. 당연하지. 수식 정해놓고 보라고.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것 빼기 처음이야. 그러니까 자 40 빼기 30분의 이제 나누기 10초니까 10 계산하면 1 플러스 값이 나오지. 그러면 가속도는 그냥 1m/s 제곱 양값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지금 그 옆에 문제 보게 되면은 50에서 30으로 줄었다. 속도가 50으로 달리고 있다가 30으로 줄었대. 근데 얘도 몇 초 걸렸어? 10초 걸렸답니다. 그럼 얘 가속도 똑같아. 어차피 변화량 분의 시간으로 계산을 할 건데 걸린 시간 10이고 변화량은 30 빼기 50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마이너스 2m/s 제곱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가속도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지 감소할지 우리는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프로도 우리는 알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개념 확인 문제 밑에 페이지 여러 가지 운동 보게 되면은 자, 이건 당연히 기본 이것들은 알고 있고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뭐 정지해 있거나 뭐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 움직이겠지. 근데 움직이는데 이제 속도랑 가속도가 막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여러 가지 운동 중에 가장 기본 등속 운동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 맨 위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속력과 운동 방향. 여기서는 지금 우리 속력이라고 나왔지. 방향 따위 필요해서도 안 하다? 안 하다. 왜? 속도가 변하지.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속력이라고 나왔고요. 속도가 일정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 기본이죠. 등속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거를 등속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중학교 때 수학 같은 거에서 풀었던 문제들은 다 등속 운동이었었어. 그래서 우리는 등속 운동은 다 뭐로 풀 거냐? 이걸로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라는 걸로 우리는 다 풀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V는 T분의 S 별표 쳐놔야 되겠죠? 별표까지 하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너무 많이 풀었던 거고요. 거속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예요. 자,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 일단 중요한 거 한번 볼까? 등속 직선 운동의 조건은 가속도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해서 가속도가 작용한다는 건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였지. 가속도가 0이라는 건 힘이 0이란 소리죠. 자, 중요한 거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 그랬죠. 별표 쳐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뒤에서 이제 힘도 배워가지고 같이 문제에 적용을 할 건데 만약에 어떤 물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얘의 알짜 힘은 몇이다? 0이다. 알짜 힘이라는 게 뭐였지?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에요. 예를 들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얘가 오른쪽 방향으로 6N의 힘을 받고 있는데 얘가 V라는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대. 그럼 얘는 뒤로 힘 몇 받고 있을까? 6. 그렇지. 알짜임이 몇이어야 되니까? 0이어야 되니까. 얘도 6N 받고 있는 거야. 둘 퉁퉁 없어져야지 알짜임은 0, 등속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조건이에요. 이거 문제에서 이런 조건 던져주지 않아도 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알짜임 0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야 돼. 알짜임 0.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얘는 뭐 에스컬레이터, 뭐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타면은 에어컨 딱 타지? 딱 움직이잖아.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나의 작용은 알짜임은 0이고 나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되겠죠. 나의 가속도는 작용하지 않고 있구나. 속도가 일정하고 있어. 속도나 속력이 같은 상황이겠지. 아무튼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고. 밑에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가 볼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의 그래프가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 VT 그래프인데 VT 그래프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존재할 거고 일정하게 움직일 거니까 그래프가 요따구로 나오겠죠. 속도가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 따위 존재하지 않겠죠. 가속도니까 기울기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렇지. 체크할까요? 넓이는 이동거리다. 넓이는 이동거리다. S는 V 곱하기 T였으니까요. 넓이는 이동거리다. 이동거리다. 넓이는. 저거 꼭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이제 뭐 물체의 이동거리나 이런 거를 구할 건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VT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그냥 이동거리가 나와요. 이동거리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얘가 지금 거리, 시간 그래프는 얘는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해야지 등속운동이 되겠죠? 왜?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는 얘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였거든. 얘의 기울기는 지금 평균 속도나 순간속도는 다 똑같아야 되겠지? 왜? 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참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서 속력이 된다. 밑줄 쳐둘 거예요. 기울기는 속력. 저게 뭐야? V는 T분의 S죠.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동거리 말해서 만약에 문제에서 등속운동이 나오면 문제는 너무 쉬워요. 등속운동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일은 없겠죠. 그래서 물론 학교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모의고사 같은 데서 단독으로 절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두 놈이 같이 움직이는데 한 놈은 등속, 한 놈은 등가속 이렇게 움직여갖고 막 어떻게 막 만나고 하겠죠. 너무 쉬우니까. 자, 등속운동은 이렇게 돼. 너무 간단했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밑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 한번 체크해볼까? 여기가 이제 핵심인데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얘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나갈 거야. 자, 속력만 변하는 건 당연히 위에 가속도 운동이겠죠? 속력이 변했다는 건 가속도 운동이에요. 당연히 속도가 변할 건데 가속도 운동이 얘들은 저기 지금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대표적인 예가 뭐 있을까? 그렇지. 자유낙하 운동. 가속도는 뭐만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만 작용하니까. 자유낙하 운동 대표적인 등가속도 운동. 예를 들면 또 빗면에다 물체를 올려놨어. 그럼 얘는 아래쪽으로 찌리리리 움직이겠죠? 얘도 등가속도 운동. 얘의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보다는 작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 보면은 가속도의 크기와 운동 방향이 일정하다.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즉 속도라는 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요게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는 직선 운동에는 뭐 자유낙하, 빗면 이런 것들이 있다. 물론 공기저항, 마찰 이런 거 다 무시할 거예요. 우리는 다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다. 자, 그럼 우리 등가속도에서 이제 문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풀어 나갈 건데, 자 밑에 수식 나와 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수식이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우리 머릿속에 때려 박아놔야 돼. 찔르면 튀어나올 정도로 박아놔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오른쪽 잠깐 저기 봐볼래? 오른쪽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라고 나와 있지. 평균속도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자 얘들아 등가속도래.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 일정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VT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얘가 처음 속도 V0라고 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어. 왜?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거든. 가속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그치? 요게 등가속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 지점으로 가볼까? 여기가 T1, 여기가 T2였다고 봅시다. 그럼 요때의 속력이 V0, 요때의 속력이 뭐 V 값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요 두 지점의 평균 속력 값은,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평균 속도 몇이야? 요 가운데 값이야. 가운데 값. 원래 우리 평균 속도 어떻게 구했지? 시간의 변화량 분의 이동 거리의 변화량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원래 수식대로 풀자면은 델타 t, t2 t1 분의 요 면적을 구한 다음에 그걸로 나눠주면 되겠지? 시간으로. 정확한 풀이는 그거지만 등가속도일 경우에는 요걸로 풀 필요가 없다. 방금 얘기한 거. 요 중간값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를 뭐로 넣으면 돼? 그냥 2로 나누면 돼요. 그치?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지금. 자, 저 평균 속도 체크해두고 별표 때려 박아둡시다. 평균 속도는 여기다 써줄게요. V 바예요. 평균 속도는 등가속도에서, 자 여기는 이제 등가속도예요. 여기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도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을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 2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애들이 평균 속력을 많이 놓치는데, 평균 속력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문제를 굉장히 편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잘 알아둡시다. 평균 속도. 자, 오케이. 요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과 그래프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우리는 지금 등가속도가 된다면 물체에서 속력 알아야 되겠지? 가속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이동 거리도 궁금하지? 요식 3가지를 배울 거야. 이거 포함 4개인 거야. 속도에 대한 수식과 그 다음에 이동 거리에 대한 수식과 그 다음에 가속도에 대한 수식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는 지금 증명해서 내가 설명을 해줄 건데, 자 일단 V 나중 속력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구할까? 자 요거 봐볼까요? 가속도 A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 나누기 시간이었었지? 여기에서 나중 속력 값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T 올라가 V 돌아가.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수식이 나오겠네요.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에다가 더할 거야. 가속도에다 걸린 시간을 더하면 되겠네요. 물체가 있어. 얘의 처음 속력이 2m/s였고 얘가 이렇게 변했을 때 여기 나중 속도 얘를 구하고 싶을 때 가속도가 2였고요. 얘가 만약에 2초 걸렸다고 봅시다. 2초 걸렸어요. 그럼 나중 속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처음 속력 2 더하기 가속도 2 걸린 시간 2는 6. 나중 속도 V는 몇이 될 것이다? 6m/s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V 나중 속도는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T가 될 거다. 멘탈 놓으면 안 돼요.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지금 이렇게 내가 증명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증명하는 건 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려주는 거고, 요것들 수식은 꼭 알아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케이. 여기 나왔고, 자, 그 다음 이동 거리에 대한 거 우리는 궁금하다고. 이동 거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걸 이동 거리를 하기 전에 우리 또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시속거라고 하는 건 아까 어디서만 쓴다 그랬지? 무슨? 등속에서만 쓸 수 있어 그랬었지.
그럼 시속고를 등가속에서는 못 쓰냐? 못 써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어떻게 쓰면 될까? 등가속에서는 얘를 쓸 수 있거든. 그때 속력을 평균 속력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은 시속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균 속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얘를 구하잖아. 그럼 요거 존나 복잡하잖아. 근데 요거 필요 없이 얘를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그냥 V 대신에 V 바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시속고로 바로 다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문제 보면서 알아가게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 자, 그럼 얘 수식 좀 바꿔볼게. 평균 속력 아까 어떻게 구했어?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그러면은 T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V를 저기다 집어넣을게. 쟤를 여기 갖고 와서 집어넣게 되면은 V0 플러스 AT 곱하기 T가 되겠네요. 그럼 요걸 정리해 볼게. 얘를 정리하게 되면은 2분의 얘는 2V0가 될 거니까 2 약분될 거니까 V0 남을 거고 T가 이렇게 곱해지니까 V0T 되겠지? 더하기 얘 나머지는 여기 뒤에 있는 얘는 그대로 들어가겠네요. 2분의 1 AT 곱해지니까 T제곱 요렇게 수식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겠네. 이동 거리는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S는 변이에요. 변이. 내가 이동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변이에요. 변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겠네. 뭐 계산해보자면은 아까 똑같이 해볼까? 2m/s가 있었고 얘가 가속도가 A는 2였고 걸린 시간 T는 2초였었고 얘가 그럼 우리 구했을 때 나중 속력이 아까 6이 나왔었지? 6m/s. 그럼 얘가 2초 동안 간 거리를 구해볼까요? 자, 2초 동안 움직인 거리 S는 다 때려박으면 되겠네. V0 처음 속력 2 걸린 시간 몇 초? 2초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 곱하기 걸린 시간 2초 2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4 플러스 4는 8m.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미터 움직였다? 8m 움직였어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S가 되고 자 다음 마지막 얘가 이제 A가 조금 복잡한데 자 얘랑 연립해갖고 A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볼까 한번 싶어요. 얘랑 연립을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일단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었는데 자 우리 얘를 T에 대해서 바꾼 다음에 T를 한번 집어넣어서 소거시켜 볼게. 그럼 얘는 넘어가면은 T는 V-V0분의 A가 되겠죠? 그렇지. 시간은 여기다가 T에다가 이걸 다 집어넣게 되면은 S는 V0 곱하기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 A 하고 그다음에 T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분의 V-V0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들어가면은 자 A분의 V0 V 마이너스 V0 제곱 더하기 2A 약분되니까 2A분의 V 제곱 마이너스 2V0 마이너스 V 더하기 V0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수학이야 수학. 자 그러면 얘네다가 2 곱해주고 여기 전체에다가 2 곱해줘갖고 한 방에 쫙 해보면은 2V0 V랑 얘랑 날라가겠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도 2를 곱해줘야 되죠. 그치? 2를 곱해줬네요. 그럼 2V0 제곱에다가 여기 V0 제곱을 빼주니까 그냥 V0 제곱만 마이너스 V0 제곱만 남고 얘만 살아남겠네.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2A분의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만 남겠네요. 뭐가? S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얘를 그냥 분수로 빼가지고 2A를 여기다 곱해줘요.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걸로써 우리는 수식을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가속도에 대한 수식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우리 평균 속력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얘네들로 쓸 건데 지금 요 식을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다. 자 얘는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V0 AT 시간이 지금 위에 시간이 들어있지. 근데 마지막 거 봐봐. 시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간을 없어도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지? 요 수식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좋은 게 마지막 수식이에요. 시간을 몰라도 쓸 수 있거든. 게다가 얘는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이지. 얘가 나중에 움직이다가 나중에 물체가 멈췄거나 처음에 멈춰 있었다면은
요거 하나가 날아가겠네 0으로. 좀 더 수식이 편해지겠네요. 그치? 문제를 풀 때 얘를 먼저 제일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 적용해보고 문제가 안 풀리면 얘네들 넣어보는 게 편해요. 요거를 처음은 우리가 수식을 뭘 써야 될지 잘 몰라. 다 써놓고 뭔지 하나씩 넣어봐야 되거든. 문제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 뭘 집어넣는 게 빠르고 편하게 수식으로서 풀 수 있는지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그걸 풀어 나갈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 네 가지는 머릿속에 꼭 박아 있어야 돼. 얘를 알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V 바 평균 속력을 계산하면 시간분의 변이 바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거 증명하는 건 모르셔도 돼요. 증명하는 거 모르셔도 되고. 근데 얘네들은 머릿속에 있어야지. 머릿속에 있어야지. 수식은 기초예요. 기초. 우리 등가속도 문제에서 물체가 운동할 거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야. 어차피 수식을 놓고 풀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던가. 그래프 그리는 건 지금 당장 어려워. 근데 그래프를 풀어나가면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수식도 쓰는 거 좋지만 그래프 그리는 게 더 중요해. 그래프를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려워지면 수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편해요. 더 편해요. 그건 왜 그런지 우리가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당장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자 이렇게 그려고 지금 밑에 1, 2, 3번 수식이 나와 있는 게 이 세 개의 수식이에요. 그 다음 책에 안 나와있죠. 오른쪽에 이거 체크해놨지. 평균 속력값 잘 알아두시고요. 요렇게 된다. 여기서 S는 변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S는 변이입니다. 변이에요. S는 저기 밑에 회색 S는 변이 체크해놔. 이동거리 아니야. 변이야. 혹시 물체가 앞으로 갔다 뒤로 왔거나 했을 때 계산할 때 S는 변이에요. 변이라는 거. 그러면 요 V의 속력에 대한 방향 잘 체크해둬야 되겠죠. 속도에 대한 방향.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밑에 대표적인 그래프가 3개 나오는데 물론 가운데 있는 속도 VT 그래프가 기본입니다. 속도 그래프, 얘가 그래프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뭐 반대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그러면은 처음 속력이 V0, 나중 속력이 V가 될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T 이런 식으로 된다. 어차피 VT 그래프는 아까 등속 운동도 마찬가지.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고? 이동거리였었지. 얘도 넓이가 의미하는 건 뭘까? 어차피 이동거리예요. 자, 증명해 볼까? 자, 평균 속력 곱하기 이동거리는 평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었지. 얘 평균 속력값 몇이었지? 가운데 값이었지. 그럼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평균 값을 때려보는 거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겠지?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이 전체의 넓이랑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평균 속력에다 그냥 때려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이동거리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다 S 집어넣고 물론 풀어도 되겠지만 요거가 나 같으면은 평균 속도 구한 다음에 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더 빠르겠죠. 훨씬 더. 오케이. 이렇게 될 것이다. 물론 얘도 마찬가지. 어차피 얘 해봤자 요 넓이는 V0 T 값이 나오죠. 요 넓이 계산하면은 2분의 1 AT 제곱 나와요. 어차피 요 식이랑 같아집니다. 같아질 거고요. 요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나올까? 이동거리부터 해볼까? 일단 우리 이동거리랑 시간 그래프 등속 운동에서 얘가 이렇게 나왔었지. 얘는 그러면 속도가 계속 변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변해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가속도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가속도가 일정해야 될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서로 막 변환 시킬 줄도 아셔야 돼요. 요 그래프를 봤을 때 기울기가 지금 얘는 플러스 기울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얘는 A가 위에 있는 거지. 기울기 이제 이렇게 점점 증가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요. 밑에 그래프들이 저렇게 나왔고 요 VT 그래프가 기본이라는 거 이건 꼭 그려나갈 줄 알았는데 문제 풀면서 그려볼게요 우리가. 자, 하기 전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 자유낙하 운동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자유낙하 운동식. 자유낙하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었잖아. 자, 어떤 물질을 여기다 놔두면 얘가 뻥뻥뻥뻥 떨어져 나갈 거야. 둥둥둥 떨어져 나갈 거야.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다. 왜? 가속도는 뭐만 작용한다? 중력 가속도 G만 적용을 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A 대신에 뭐 때려 박으면 될까? 다 G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보통 얘를 넣고 놓을 거 아니에요? 처음 속력 몇이었을까? 0. 처음 속력 V0에다가 0 넣고 A 대신에 G 넣으면은 저 자유낙하 운동 수식 세 가지가 나오겠죠? 저걸 따로 외우라는 게 아니야. 자유낙하 운동도 등속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G 넣고 그냥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G 대신에 G가 뭐였지? 숫자가 9.8m/s 제곱이었죠? 1학년 때까지 배웠지? 이제 9.8은 안 써요. 문자로 G로 주던가 아니면 중력가속은 그냥 10으로 줍니다. 문제 풀기 편하라고. 아주 다행이지. 아주 다행이죠.
이거는 팁 같은 건데, 야 만약에 이동거리 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떨어지는 거리, 이동거리가 되겠지?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높이 h는 처음 속력 여기니까 앞에 거 날라가고, 얘를 보게 되면 2분의 1, 그러면 gt 제곱이 되겠네. 떨어진 높이는, 그러니까 떨어진 길이지. 떨어진 길이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겠네요. 그렇지? 예를 들면 이거야. 1초가 떨어졌을 때 h만큼 떨어졌대. 그럼 2초일 때는 얼마만큼 떨어졌을까요? 2h가 아니죠? 제곱의 비례 몇 h? 1초, 2초 시간의 제곱의 비례 4h겠죠? 4h죠? 자, 3초가 됐대. 몇 h 떨어졌을까? 9h 되겠죠? 그럼 여기 떨어진 길이 봐볼까? 얘가 h면 얘는 몇이죠? 3h, 얘는 5h. 그래다 한번 써줄까? 참 좋아요. 비율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이 길이가 1초, 2초, 지금 얘가 여기가 3초라고 한다면 이 비율은 1대 3대 5의 비율이 나와요. 그림 그려놓고 비율 써볼까? 여기 1대 3대 5. 이거야.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한답니다. 3초 뒤에 물체의 이동거리는 몇 미터일까요? 만약에 3초 뒤에 높이면은 3, 3, 9 곱하기 10, 90 나누기 2니까 45m 움직이는 거지. 45m. 여기가 45m,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5m. 이렇게 되겠죠. 자, 넘어가서 자 16페이지. 자, 여기서는 우리는 그래프를 좀 더 자세하게 봐볼게요. 아까 내가 그래프랑 계속 친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자, 위에 보면은 먼저 제일 편한 가속도가 0보다 클 때 그래프. 아까랑 똑같아요. 우리 가속도 그래프 AT 그래프에서는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나왔었지. VT 그래프에서는 항상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처음 속력이 0이었으면은, 처음 속력이 있었으면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밑에 예시 한번 봐볼게. 예시. 자, 지금 여기 지금 문제에 얘 가속도가 몇이야? 3이 나와 있고 시간이 3초 걸렸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린 요 면적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얘는 속도가 총 몇 변할 것이다? 9 변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9 변할 거다. 근데 AT 그래프의 문제점은 뭐냐? 얘는 처음 속력을 몰라요. 만약에 처음 속력이 0이었다면 얘는 3초 뒤에 나중 속력은 9m가 되겠지. 근데 처음 속력을 여기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 속력을 구할 방법이 없어. 변화량밖에 못 구해요. AT 그래프만 이걸로만은. 그러면 이 VT 그래프는 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겠네. 얘는 지금 여기가 3, 여기 6, 얘가 몇 초? 오케이. 여기 3초 걸렸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넓이를, 이동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어. 그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첫 번째, 일단 요걸로 넣고 다 풀 거예요. 가속도. 여기서 가속도 구할 수 있지. 가속도 어떻게 구해? 요거에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그래갖고 여기다 다 때려놓고 구해도 돼요. 하지만 더 편한 거는 요 넓이를 구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사각형, 삼각형 잘라가지고. 더 편한 건 뭘까? 평균 속도 때려가지고 사각형 넓이 구하면은 너무 쉽죠? 평균 속력 몇일까요? 4.5? 4.5 맞아? 4.5? 4.5 곱하기 3은 13.5. 끝났죠? 편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가지고는 우리 알 수 있는 건 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다? 말고는 딱히 없겠네요. 근데 우리가 아직 미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얘 당장 기울기는 못 구합니다. 그쵸?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겠네. 평균 속도는 구할 수 있겠네. 하지만 평균 속도 얘랑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얘는 너무 쉽고. 그럼 그 밑에 가속도가 0보다 작았을 때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느냐? 애들이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는데 똑같아요.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래.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요런 A 마이너스 A 값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만약에 얘는 처음 속력이 있었으면은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막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요 지점 여기 지점에서는 물체가 정지해 있겠죠? 근데 자, 요 지점은 물체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애들이 괜히 헷갈려요. 0이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여기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속도가 있었다가 점점 느려져서 언젠간 멈춘 거야. 앞으로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어. 요때
때까지 요 넓이가 의미하는 건 이 물체가 멈출 때까지 이동거리가 될 것이며 변이량도 같아지겠지?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 앞으로 멈췄다가 다시 뒤로 가고 있겠네요. 만약에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구할 건데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서 구해줘야 되겠지? 변이를 구할 거였으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왜? 얘는 앞으로 갔다 얘는 뒤로 갈 거니까. 그치? 그래프 가지고 잘 막 갖고 놀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가지고. 그러면 얘 이동거리 그래프는 요 그래프에서 따지면 처음엔 앞으로 가고 있었어. 가고 있었는데 자 그래프가 속도가 점점 느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점점 느려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0이 여기 멈추겠지? 여기까지 요 이동거리가 의미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랑 같겠죠? 그 다음 얘는 다시 뒤로 돌아올 거야. 쭉 돌아올 거야. 그러다가 이거 오다가 어느 순간 딱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아지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겠네요. 그치? 요 그래프에서 여기 만약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지는 요 지점은 뭘까?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시점이 되겠네요. 원래대로 변이는 몇이 될까? 빵. 오케이. 이동거리 구하면 두 개 더 해야 되고요. 잘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밑에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 그래프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어려웠고 당황스러운 거지. 풀다 보면은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질 거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건 VT 그래프. 여기에서 이걸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걸로도 변화시킬 수 있어. VT가 기본이에요. 여기에서 얘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도 전환시킬 줄도 알아야 돼. 서로 문제에서 이 그래프만 딱 줬다. 그러면 나 같으면 VT로 바꾼 다음 계산할 거예요. 그래프를. 그거는 우리가 해보다 보면 연습하면 돼요. 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쭉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그 밑에는 그냥 개념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에서 지금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볼 건데 밑에 운동 방향 이번엔 이제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밑에 운동 방향만 변한다. 운동 방향만 변한다라고 하는 거는 운동 방향만 변한다라고 하는 건 속력은 일정하다는 걸 배울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쥐불놀이 등속 원운동이 있어요. 등속 원운동. 얘가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겠지? 빙빙빙 돌 거야. 자, 얘는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속력은 어때? 계속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등속 운동일까? 얘는 그럼 가속도 운동일까? 등속 운동일까? 자, 그러면 가속도 운동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될 거라고 무조건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간단히 따지면 이렇게 돼요. 속력은 일정하지 속도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해요. 왜? 속도는 뭘 의미하지? 방향을 의미하잖아. 얘는 앞으로는 여기로 움직이지만 여기부터는 여기로 움직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접선의 방향으로 방향이 계속 바뀌지. 속도는 어쩌고 있는 거야? 바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 운동이라고 봅니다. 얘는 체크. 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중에 등속 원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등속 원운동 보게 되면 특징 속력은 일정,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맨 위에 가속도 운동이다 쳐줄까요? 속도가 변해요. 왜?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하고 있어서 얘는 안 날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기 가운데로 당기는 요 힘이 딱 끊기면 얘는 이 접선 방향으로 그대로 날아가죠. 그대로 날아가죠. 지구의 궁전도 마찬가지겠지. 지구의 궁전도 등속 원운동이라고 본다면은 지구의 궁전도 가속도 운동이에요. 왜? 태양 방향으로 중력이 당기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얘가 등속 원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라는 거. 요것만 헷갈리지 마. 등속 운동은 가속도 운동이다. 끊기면 접선으로 날아갈 것이다. 요것만 아시면 되고 오른쪽 넘어오게 되면은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이번엔 다 바뀔 거래요.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바뀌는 대표적으로 진자가 있네. 진자가 얘네요. 자, 진자 얘를 놓고 딱 떨굴 거야. 그럼 얘가 샹샹 할 건데 얘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죠. 올라가서 속력은 점점 느려져요. 속도도 변해요. 근데 얘 운동 방향은 지금 얘는 요거 또 접선의 방향은 계속 바뀌겠지. 속도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다 바뀌는 운동이죠. 대표적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함으로 당연히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얘도 가속도 운동이다라는 거. 특징 뭐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요. 자,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요 그림은 우리가 통합과 2단원 첫 번째에 딱 나왔던 그림이죠. 포물선 운동. 그때 하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공 이렇게 탁 던지면은 얘가 공 뿅뿅뿅 떨어질 것인데 앞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할 것인데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죠. 아래쪽 방향으로는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그렇죠? 등 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요거랑 우린 쪼개가지고 배웠었지.
그렇죠. 물론 얘네 그럼 실제 속력 방향은 이쪽 방향이죠. 계산하면 합력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비스듬히 던진 것도 마찬가지. 앞으로 이렇게 토프한처럼 앞으로 던졌대. 그럼 뿅 이렇게 될 건데 얘는 똑같아요. 앞쪽 방향으로는 등속이겠죠. 근데 아래쪽으로는 등가속이에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요. 등가속이라고 가속도가 아래로 작용하는 거지. 그냥 얘는 아래로만 작용하는 거니까 올라가는 방법은 좀 멈췄다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등가속도 운동. 포물선 운동도 그냥 속력도 바뀌고 방향도 바뀐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 그래서 마지막 탐구자료창 운동 분류하기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물질 던져주고 속력이 일정한 거 골라라, 속도가 일정한 거 골라라,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골라라, 운동 방향이 일정한 거 골라라, 이런 것들 고를 거라는 거. 여기는 계산 별로 안 해요. 요것들 계산은 우리는 물리 2 가서 할 거고요.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많은 계산은 등속과 등가속에서만 우리는 접근을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면은 개념 확인 문제가 나오게 됐네. 밑에 거 위에 거 빼고 1, 2, 3, 4, 5, 6 한번 볼까요? 미안. 하기 전에 저걸 한다는 걸 빼먹었네. 19페이지 한번 봐볼까? 19페이지에 밑에 2번만 한번 봐봅시다. 19페이지에 2번만. 19페이지 2번 보게 되면 그래프가 지금 저렇게 3개가 나와 있지.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네. 당연히 우린 기본은 VT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구간, C 구간, D 구간. 그냥 해석만 한번 해볼게요. 자, A 구간에서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등 가속을 하고 있겠죠? 등 가속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나와 있나? 오케이, 20이었어. 근데 A 구간은 얘는 멈췄다 움직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 처음 속력이 몇이니까? 0이니까 얘는 정지했다가 움직인 거야. 그리고 얘의 평균 속도는 몇일까요? 10이 되겠죠. 평균 속도의 좋은 점. 등가속도에서 평균 속도 이거 계산하는 거 시간 같은 거 무시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좋지. 그렇지? 얘가 A 동안 움직인 거리 몇일까? 그러면은 10m죠.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 구하면은 10m겠죠? 그럼 얘는 2초 동안 앞으로 몇 미터 움직였다? 10m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지? 20 곱하기 2 나누기 2 삼각형이니까 20이네요. 왜 10이라고 그랬어? 미안해요. 20이에요. 20. 소리. 넓이 20. 자, 그 다음에 B 구간을 봤을 때는 B 구간을 보게 되면 속도가 일정하네. 요때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하겠죠? 열대의 가속도는 몇? 0이에요. 자, 그럼 B 구간에서는 물체가 힘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얘기지. 그냥 얘는 앞으로 이제 그대로 가고 있어. 속력은 20m/s 속력으로 2초 동안. 그러니까 얘는 그동안 몇 미터 움직였다? 40m를 움직였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 4초부터 C 구간부터는 갑자기 기울기가 딱 변했는데 얘는 가속도가 쭉 이렇게 돼. 얘는 4에서 6초 동안 이렇게 줄었네. 여기서 0에서 2초 동안 움직인 기울기랑 얘의 기울기랑 같네요. 그치? 같네요. 그럼 얘는 요때부터 쭈르르 가다 6초 되면 어떻게 된다? 점점 느려지다가 6초 되면 멈출 거다라는 거지. 이제 애들이 막 그런다? 6초는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라 앞으로 가 있는 거야 아직까지. 그치? 앞으로 몇 미터 가 있을까? 심지어 80m까지 나가 있겠죠? 그렇지? 80m 나가 있는 상황. 근데 가속도가 지금 계속 작용하고 있지 일정하게. 그럼 얘는 멈췄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 뒤로 가고 있겠죠?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문제. 8초일 때의 속력은 몇일까요? 20이 되겠죠? 물론 속력이니까 속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이라고 하면 되겠지. 반대 방향으로 20m가 되겠죠? 어떻게 할 수 있어?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2초의 변화량은 똑같아야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수식 우리 계속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고 안 풀어도 그래프를 그리면 좀 문제가 편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어. 넓이를 구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요 그림이 나와 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구하래. 요걸로 계산을 할 거잖아. 머리 터져요. 계산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 하지만 요가 같은 경우 그냥 여기 넓이 구하면 돼버리니까 간단하죠? 그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얘를 AT 그래프로 한번 바꿔봐 볼게. 가속도 그래프로. 자, 처음 가속도 있어 없어? 있어요. 몇으로? 가속도는? 몇이죠? 10이죠. 10이죠. 가속도는 10. 요 일정하겠죠? 등가속이니까. 자, B 구간 있어 없어? 가속도? 없어요. 없어요. 0이에요. C 구간은? 10. 마이너스 10. 그렇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여기로 올라가면 큰일 나요. 마이너스 10. 여기서 작용하고 D 구간만 또 그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그치? 물론 요것만 던져주면 얘를 얘로 전환을 못해요. 처음 속력을 지금은 모르니까 처음 속력 주겠지 만약에 구한다면은. 그럼 이동거리 그래프는 저렇게 막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그렇게나 봐주시면 되고요. 이동거리까지 잘 안 걸 거니까.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건 이동거리랑 속도인데 VT 그래프에서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거리 그래프는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오케이? 변환시킬 수 있겠지? 문제 풀면서 적용해보게. 일단 다시 1, 2, 3, 4, 5, 6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수업만 듣는다고 1학년 때처럼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해봐야지 실력이 늘어요. 당연히 선생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물리는 혼자 안 하면은 못 올라가요. 점수 안 나와요 절대로. 들으면 내 말은 알겠거든. 내가 문제 풀어주면 문제는 풀리거든. 혼자 못 푸는 게 문제지. 항상 그래. 수업 들으면 풀려. 내가 내 말 들으면 풀려. 근데 혼자서 못 풀어. 이게 무한 반복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혼자서 해야 돼. 약간 하면서 깨우쳐질 때가 한 번 와요. 그렇다 보면 하면서 하면서 한 번 딱 그 벽을 하나 딱 뛰어넘으면은 좀 풀려. 그리고 내가 풀어주는 방법도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야. 실제 뭐 풀이들 내가 해설집을 다 안 보고 문제를 풀지만 너네 내가 푸는 거랑 해설지가 푸는 거랑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이 푸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 풀이법은 다 다를 수 있어. 같을 수도 있고요. 나는 약간 좀 더 효율적인 걸 택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야매로도 많이 풀고 좀 편하게 문제를 풀려고 많이 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정형화되게 완벽하게 수식으로 푸는 걸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요. 수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게 푸는 사람들이 좋은 게 좋고 나는 그래프 많이 그리고 약간 좀 야매로 수식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얘는 안 쓸 수는 없어.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간단히 풀리는 문제는 쉬운 문제. 딱 봤을 때 수식을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얘네 써갖고 쉽게 풀려요. 근데 수식으로 봤는데 어려울 것 같아. 미지수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지나같이 해야 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이지랄해.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편해요. 일반적으로. 그게 이런 문제죠. 이걸 말로 설명했어 봐. 머리 아파요 지금 이거. 말로 움직였어. 얘 운동 뭐야? 2초 동안 가속도 운동하다가 여기서 등속 운동 1초 동안 하다가 그 다음부터 반대로 가속도 받아가지고 가다 멈췄다가 4초 때 멈췄다가 뒤로 돌아갔다가 5초 때 다시 앞으로 가기 앞으로래. 다시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뒤로 갔다가 멈춘 게 이때는 그치? 아주 지랄 같아요 지금 얘는. 이런 상황이죠. 이거 말로 설명했으면 못 풀어요. 계산 이거 수식 어떻게 다 풀어? 못해.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 설명 다시 하자면은 4초 동안은 가속도가 이겠네. 가속도가 2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가 2, 3초 동안은 4m/s로 등속 운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부터 이때는 근데 우린 여기 알 수 있다. 여기 지금 뭐 얘가 3에서 좀 간격이 넓은 데이야. 얘 1초잖아. 근데 얘는 2초 걸렸어. 근데 속도의 변화량이 같아. 그러면 얘는 얘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른 마이너스니까 얘는 그 기울기가 몇일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4예요. 그냥 바로 볼 수 있어. 그래프로 보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럼 당연히 가속도는 2배인데 시간이 2초 걸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속도가 다시 느려지기 시작한 거지. 뒤로 가는 속도가. 그러다가 주르륵 하다가 여기는 다시 정지한 거야. 얘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서 정지된 거일 뿐이에요. 운동 방향은 한 번 바뀌었지. 언제? 요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9초 동안 이동거리는 넓이 구하라고. 9초 동안 이동거리. 여기 넓이 구하면 몇이야? 거의 봐요. 이거 평균가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몇 나와요 넓이? 10m 나오겠네요. 여기는 10m 나오겠네요. 얘 삼각형 이거 구하면 되겠죠? 10m 10m 앞으로 10m 뒤로 10m 같네. 이동거리는 20이죠. 변이는 0이죠. 밑에 평균 속도는 0이죠. 변이로 속도니까 변이로 넣고 계산을 해야 돼요. 평균 속도는 0이죠. 평균 속력은 9분의 20이 되겠죠. 평균 속력은 얘기했지 기본이라고. 요게 기본이야. 얘는 요 구간밖에 못 쓰겠죠. 요 구간이나. 그렇죠. 2번 3.5초와 4.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된다. 3.5초랑 4.5초 여기니까 요때 운동 방향 바뀌었지 한번? 맞겠네. 5.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요.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가속도는 내가 뒤로 간다는 게 나도 뒤로 가고 있죠. 여기서부터는 여기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자 3번 9초일 때 물체는 출발점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지 않죠. 출발점에서 제일 멀리 때는 언제야? 4초 때겠죠? 얘는 뭐야? 앞으로 갔다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동이야 지금 얘는. 3번
1초일 때 가속도와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자. 야, 크기만 물어봤대. 1초일 때 가속도 요거, 6초일 때 가속도 요거. 자, 누가 더 클까? 얘가 더 크겠죠? 기울기니까요, 가속도는. 4번. 여기서부터 9초 동안 물체의 운동방향은 한 번 바뀌어요. 몇 초일 때? 4초일 때 뒤로 그때부터 가기 시작하고 2에서 3초일 때 동안 물체는 2에서 3초는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어요. 틀렸고 3번. 4초일 때 운동방향 바뀐다. XXO가 되겠네요. 요게 1번 문서. 요 정도 문서 할 수 있겠지. 하다 보면 할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나오는데 자, 요거 지금 X축이 Y축이 뭐지 이번에는 얘는? 가속도야. 아, 짜증나겠네요. 나 같으면 이거 뭐 할까? 속도적 그래프로 바꿔서 풀겠어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 문제에서 신이 알려줘서 처음 속력 며칠에? 0이래요. 그럼 가속도 몇이야? 2초 동안 2네. 그러면 2초 동안 가속도 2로 움직일 거야. 그럼 2초 동안 속도 몇 대? 2초 뒤에 속력 몇 대일까? 4 되겠죠? 그래프 이렇게 되겠죠. 2초에서 4초 동안 무슨 상황? 등속 운동하죠. 등속 운동.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 무슨 상황? 가속도가 이때랑 반대지. 그럼 당연히 뻔하게 1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러면 문제가 확 쉬워지지. VT 그래프로 바꿔주면은 자, 여기서부터 2초 동안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등가속도 직선까지 써주면 좋고 2에서 4초 동안은 등속 운동을 하죠. 그 다음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4예요. 그래프로 좀 편하게 풀리지. 3초일 때 물체의 속력 몇이에요? 4예요. 여기부터 6초 동안 이동 거리는 넓이 구합시다. 여기 넓이 구하면 되겠네. 4 곱하기 4는 16이죠. 4번. 여기서부터 2초 동안 속력은 증가하죠. 등가속도니까요. 2번. 4에서 6초 동안 변화량은 4에서 6초 동안 여기부터 여기까지 속도의 변화량 4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속도의 변화량은 4겠죠. 2가 아니라 4죠. 속도의 변화량은. 가속도가 일정하면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등속 직선은 뭐? 가속도가 0이어야죠. 4번 X네요. OXX가 되겠죠. 봐봐. 요것도 애들 너네 많이 헷갈려 했는데 그래프 이렇게 바꿔주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래프는 너네가 많이 그려볼 줄 알아야 돼. 그래프 그리면 편해요.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개념은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너네 모두 같아 마찬가지. 개념 없이 그냥 문제 풀지 마요. 제발. 머리에 안 남아. 개념 정리가 안 되고 문제만 풀면은 개념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를 조져야지 내가 머릿속에 남지 그게. 그리고 모른다고 설명만 듣는다고 실력 안 늘어요. 풀고 모르겠어 해설 봐. 이런 짓 하지 마. 고민해볼 만큼 고민 최대한 하고 해설 보고 해야 돼. 해설 놓고 풀잖아. 실력 안 늘어요. 수학이랑 똑같아 이제.